남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축구장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경남 FC의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의 대표에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대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독은 창원 시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러지고 있는 4.3 보궐선거 이야기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인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전국에서 2곳, 그것도 경남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5당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윤춘호 논설실장,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춘호 실장님, 지금 투표율이 아마 2시권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창원 성산이 32.1%고요. 경남 통영 고성은 이보다 좀 높아서 3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열렸던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18.8%포인트, 18.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총선 때 투표율은 43% 정도였으니까 총선 때보다는 좀 낮고 여타 다른 보궐선거 때보다는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2.1%하고 36.2%의 투표율에는 사전 투표율도 합산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사전 투표가 상당히 유효한 제도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투표 당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투표를 좀 높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좀 잘 된 그런 제도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뭐 축구장 유세, 또 농구장 유세, 정의당도 사실은 선관위로부터 거의 똑같은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저 유세에 나왔던 노회찬 의원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저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국당 후보를 열심히 도우려고 하다가 좀 지나쳤다. 저도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이 지역에서 왜 보궐선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했어도 뭐 충분히 유권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돌아가신 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 거는 좀 과욕이 불렀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정의당 쪽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세를 하다 보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 유세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통상 차례나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거를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면서 현장 분위기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조금 좀 더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인이 선거 유세, 정치인에게 있어서 선거 유세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정치인은 또 말로서 정치를 하는 거고, 특히 선거 때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머릿속에는 평소 저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저게 어떤 유세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민의 아픔이나 어떤 누구의 죽음을 대했던 그런 자세가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각 당을 이렇게 예방하면서 그 당시 정의당에 찾아갔었죠. 근데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어떠한 예도 표하지 않고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와 다르지 않은 결의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해도 문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죠. 즉흥적으로 나왔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은 그냥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한 번 더 드러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 노회찬 의원, 드루킹 일당이 또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었고,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처럼 어쨌든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말로 내가 정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 결단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공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이 말한 부분이 정말 사실관계가 다 맞느냐도 일단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제 사실만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저 문맥에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고인을 모욕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특히 노회찬 의원을 마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했던 분들, 특히 그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인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국민을 저렇게 말을 해서 좀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좀 중도적이고 어떤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는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원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명단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먼저 경남 창원, 성산, 민주당이 정의당과 후보를 단일화해서 여당 후보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영국 정의당 후보, 민주당과의 단일 후보인데, 또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 모두 같은 성향의 정당 후보들이 다 출마를 했기 때문에 유불리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역 같아요. 예, 일단은 그래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바짝 추격하는 입장에서 약간 앞서가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쪽에는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후보가 있고, 또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단일화했다 손 치더라도 민중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표가 좀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 쪽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정의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앞서가면서 박빙의 접전인데, 정말 지난번에 2014년인가요? 동작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 950표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렇죠. 아주 박빙의 차이인데, 이제 그렇게 박빙의 차이라면 지금 표가 분산되는, 어느 쪽으로 더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또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정의당 쪽은 과거에 권영길 전 의원, 노회찬 이제 전 의원, 이분들이 나와서 되셨단 말이죠. 근데 무게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여영국 후보는 상대적으로 무게감은 좀 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결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영길, 노회찬 두 정치인들 상당히 중량감이 있었던 전국적인 인물이다. 여영국 후보는 어쨌든 간에 경남, 창원, 성산 이쪽 인물이고,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경남 창원 성산 지역 선거에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다른 정당 후보들의 모습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 이제 마지막 8번 무소속 후보까지 여러분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소속 후보는 좀 외로워 보이긴 하네요. 예, 혼자서 직접 다니시면서 명함도 나눠주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통영 고성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통영 고성에는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대한애국당의 박청정 후보. 만약에 진보, 보수 이런 논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보수 성향 후보들이 표를 나눠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대한애국당 후보가 있어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그 3당 합당 이후로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아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를 내고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상당히 그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왜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느냐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군현 후보가 사실 그 투표 없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통영 고성 주민들께서 그런 점 또한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강선우 전 부대변인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 지역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원래 우리 거였다라고 하면서 또 지지표가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한애국당 후보도 나가서 유세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두 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승 1패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여당과 야당이 1승 1패 이거는 사실은 현상 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윤철 시장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에도 났는데 각 정당별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고 그게 앞으로 그 정당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악이라고 한다면 2패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2패가 될 경우에는 역시 이제 최악인 거죠. 창원 성산 정도를 건진다. 물론 여기도 민주당 후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과 지금 연합했다고 그럴까요? 지금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2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쓰기 어려운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경남 이 두 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다 그러면 현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일 거예요. 우선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PK 지역을 민주당이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례가 없었던 그런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 승리를 거둔 지 불과 1년 만에 보궐선거에서 패한다. 그런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민의 심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미로 봐서는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정의당과 지금 손을 잡고 지금 뛰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아까 주뉴스 보니까는 이해찬 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서 또 합동 지원 유세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한다 그러면 전국 운영을 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임 의원께는 자유한국당 2패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말이죠. 이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만약에 뭐 2승을 한다면 완전히 리더십을 확실히 착근할 수 있는데 2패를 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창원 성산의 경우에 황교안 대표 당신이 직접 출마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사실은 직접 나가긴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뛰는 강기훈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오고 게다가 통영 고성에서도 진다면 통영 고성의 후보는 황교안 대표가 거의 낙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다른 경쟁력이 좀 더 뛰어난 걸로 여론조사상 보이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네, 거의 그렇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일했던 후보라는 네, 거죠? 네, 황교안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한국당이 2패한다면 당내 리더십을 착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대여 투쟁을 하는 데 과정에서도 좀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 축구장 내부 유세 때문에 경남 FC가 제재금도 받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패배한다고 한다면은 경남 창원 성산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또 대표에게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과는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강선우 부대변인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바른미래당은 뭐 승리 이런 부분보다는 득표율, 특히 창원 성산 쪽이겠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선거를 치렀느냐. 그 손학규 대표가 그 저기서 내려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얻는 득표율이 손학규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나 아니면 선거에 임하는 태도 그 정도를 가늠을 할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이 또 손학규 대표 보고 찌질하다고 뭐 얘기를 해서 내부에서 좀 분란이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 득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기대보다 못 미친다고 하면 아마도 이현주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내부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패배를 한다면 그리고 평화와 정의 복구 뭐 실패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 아마 창원 성산에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 패배를 한다면은 진보 정치 입지가 축소된과 동시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민주평화당과 함께 그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데도 조금 그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에 후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공동교섭단체라고 하죠. 이걸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정의당이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원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뭐 당연히 경남 창원 성산에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정의당이 외쳤던 이야기에 대해서 민심이 외면한 결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 결과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남FC 이번 선거 기간 축구장 내부 유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균 후보의 내부 유세 때문에 경남FC가 결과적으로 프로축구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받게 됐는데 이 프로축구연맹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회 요강, 상벌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선거 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라 판단하였습니다. 경남FC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죠. 예. 반칙은 지금 다른 사람들 해놓고 예. 벌금 내지는 제재금을 지금 자기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2천만 원이 적지도 않고 또 이것으로 해서 이미지의 타격도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물론 경남FC라고 하는 구단의 이름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돼서 뭐 그런 것은 망유의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크게 지금 당장 얻은 건 없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상황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경남FC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경제적 손실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대신 내달라, 이거 갚아라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인 조치도 감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후보에게 공식으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사 경남FC의 요구대로 다 받아들여진다 해도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러한 일로 해서 명예가 실추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뭐 승점을 10점 감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경남FC가 이게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거나 조장한 것이 아니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2천만 원에 그쳤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2천만 원 대신 내놓는다는 얘기 없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납을 5년 제공을 했으니까 대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마 법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관련 구단이 그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걸 따져보고 아마 선관위 좀 문의를 해보고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대납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저는 뭐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비교적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언제나 늦는다. 송구스럽다. 정말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저 입장할 때 아마 공안검사 출신인데 몰랐겠느냐. 법무장관 출신인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잘 자란 이 규칙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처음부터 좀 진솔하게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몰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경남 FC의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과 금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가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선거법뿐만 아니라 재반 규정들까지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 FC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사과는 했는데 제재금 2천만 원을 뭐 대납하겠다는 이야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은 당연히 공세를 펴고 있겠죠. 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 죄 없이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을 당하게 됐습니다. 2천만 원만이 아니고 축구팀의 명예가 실추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된 사람은 축구장에 난입을 하고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망발을 하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란 말입니까? 정도를 지키십시오. 정도를. 경남FC 이야기 나왔으니까 강선우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 축구장 유색, 그래서 경남FC가 제재를 받은 이 사상 초유의 일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선관위도 협조 요청 정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논란의 본질이 그 작은 규칙들을 잘못 알고 그리고 뭐 선관위에서 어떤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석이 또다시 잘못돼서 이뤄진 그런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제재금 2천만 원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CTV를 보면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데가 국민들이 내 돈을 내고 스포츠를 즐기러 온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켜줘야죠, 정치인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방해를 한 행위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데 가서 방해를 할 수 있다, 할 만한 입장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재금 2천만 원을 누가 내고 그리고 이게 뭐 선관위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조금 지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본질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그래서 좀 태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축구장 내부 유세와 관련해서 프로축구연맹이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축구장 내부 유세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구장에서 창원 레이커스의 농구 경기장에서 여영국 후보와 이정미 대표가 함께 율동도 하고 저렇게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 선관위는 거의 비슷한 사안으로 보고서 정의당 후보 이정미 대표와 또 정의당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거의 그렇죠. 비슷한 사안, 같은 비중의 사안으로 선관위는 본 거겠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사안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만큼 나쁘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일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칙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페어플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자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의당 쪽에서는 지금 선관위로부터 이제 똑같이 한국당처럼 뭐 경고 서한을 받았는데 협조 요청. 아직 사과는 안 한 것 같아요. 정의당도 사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거운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고 누가 바깥에서 다 보기엔 이미 선관위가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영상은 보니까 율동을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여영국 이렇게 돼 있는 이 머리띠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서는 경기장 내부 유세라고 생각을 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경남 FC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요 뉴스 때 어제 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여러분께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 FC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곽태희 베테랑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어서 전북이 1-0으로 앞서갑니다. 곽태희 선수 씁쓸한 표정이죠. 두 번째 골도 곽태희 선수가 저렇게 자책골이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볼이 날아서 맞았고요. 곽태희 선수가 저렇게 수비를 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동국 선수가 우리나라 가장 나이가 많고 베테랑 공격수죠. 쉽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2-0으로 전북이 앞서갑니다. 전북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죠. 그리고 경남 FC 선수들은 특히 곽태희 선수는 이게 왜 페널티킥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듯한 그런 표정도 보입니다. 이동국 선수는 페널티킥 거의 전담해서 차는 것 같아요. 자, 후반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전북의 손준호 선수가 후반 6분 만에 또 저렇게 아주 감각적인 헤딩슛으로 골을 넣습니다. 3-0이면은 아무리 경남 FC 좋아하는 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죠. 3-0으로 전북이 앞서갑니다. 저 스코어는 후반 85분까지, 후반 40분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이제 경남 FC 팬들은 먼저 자리를 뜨신 분도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첫 골이 터집니다. 후반 35분에 김승준 선수가 10번 김승준 선수가 수비수의 실책을 틈타서 한 골을 만회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의 조던 머치 선수 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경남 FC 선수들은 골 세레머니 할 여유가 없죠. 시간은 얼마 없고 이제 3-2 한 골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지 너무 침착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각도였거든요. 슈터링을 다시 한번 실수로 연결해서 골을 넣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후반 추가 시간 2분 정도 지났을 텐데 백이종 선수가 운도 좀 작용한 것 같네요. 멋지게 차긴 했는데 센터링을 하고 넘어갔고 높은 볼을 넘어지면서 가위차기 비슷하게 슛을 했는데 백이종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3-3. 경남 FC 선수들이 자 제재금 2천만 원 받았죠. 김정부 감독은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3경기 출장 정지 받았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어제 경기를 보니까 경남 FC 팬들은 앞으로 경남 FC 경기 끝날 때까지는 이제 경기장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어요. 저 홈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쪽 경기장 많이 찾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 게임을 3-0으로 졌다 그러면 경남 FC 완전히 초상집 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어떤 홈팬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FC 감독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김종부 감독입니다.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 박종환 사단의 핵심 선수였죠. 브루네 스트라이커. 정말 해외 리그에 가서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 프로리그 가면서 그 스카우트 일종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는 뭐 제재도 받게 되고 그래서 선수로서는 꽃을 채 피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김종부 감독이 맡고 난 뒤로 시도 구단으로서는 최초로 작년에 준우승도 차지하고요. 경남 FC 상당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